오늘 좀 일찍 눈을 붙이려고 했더니 또 글을 쓰고 좀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 새벽 4시네. 그냥 글을 쓰다가 갑자기 항상 익숙한 단어긴 한데 사전적 의미,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사전이 참 신기해. 이 사전 낱말 뜻풀인데 이도 그냥 대충 막 한 게 아니라 몇몇 학자들이 모여서 결국 그 사전의 의미를 정의한 건데, 타당하게. 그래서 아무튼 항상 쓰는 단어지만은, 그래서 사전을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몇 가지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다 보니까 이게 계속 또 궁금해져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란 단어를 쓰는데, 영혼의 사전적 의미는 1. 죽은 사람의 넋. 2.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막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 3. 가톨릭에서 신령하여 불사불멸하는 정신. 신령하여 불사불멸하는 정신이라. 영혼 자체가 이미 신령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불사불멸하고 그런 정신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정신은 과연 무엇이냐? 정신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1.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2.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 3. 마음의 자세나 태도. 2번과 3번은 딱히 뭐 그냥 넘어갈 만한데, 3번도 사실 살짝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마음의 자세나 태도, 정신이. 그리고 1번 특히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방금 영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알고 싶어서 가톨릭에서 말하기를 신령하여 불사불멸한 정신이라고 해서 정신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이라고 다시 영혼 얘기를 꺼내네. 정신이 알고 싶어서 왔더니 다시 영혼 쪽으로 왔다 갔다 하네. 그럼 이미 영혼과 정신은 알아봤으니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음을 알아보자고. 그리고 3번 참고해서 정신을 마음의 자세나 태도라고도 했으니까 마음을 또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마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지. 1.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2.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3.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이치. 예, 많은 생각들을 하게. 그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 지금. 그래서 이 마음에서 지금 마음에 대한 산적 의미를 쭉 단어들을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성격, 품성, 감정, 의지, 생각, 태도, 뭐 자리 잡는 공간, 이치, 뭐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이 지금 방금 말한 단어들을 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싶어지는 거야. 성격, 품성, 감정, 의지, 생각, 공간, 이치. 그래서 일단은 이 중에서
마음의 사전적 의미로 2번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감정은 무언가? 사전적 의미는, 감정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여긴 1, 2, 3 뭐 쭉 있긴 한데 너무나 뭐 평범한 말들이라 이 부분이 딱 와닿아서 이 부분만 적었거든.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 마음에서는 감정을 이야기해서 감정이 왔더니 또 마음이라네.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좋아. 그럼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생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고. 생각의 사전적 의미. 1.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2.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 기억이라. 3.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 또는 그런 일. 이야, 생각에 대한 정의가 참 어렵네. 자, 일단 어렵고, 여기선 내가 이어가고 싶었던 것은 2번 어떤 사람이나 일대에 대한 기억, 생각을 기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고 싶어졌어. 그래서 기억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 1.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서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서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2. 심리 측면에서 보면 이 심리에서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기록. 3. 정보통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간만큼 수용해 두는 기능. 야, 이 말이 멋져.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간만큼 수용하여 두는 기능이라. 이야, 시간을 썼네. 시간 개념을 썼어. 어떤 정보를 필요한 시간만큼 수용한다. 필요한 시간만큼 수용한다. 배울 점이 많네. 필요한 시간만큼 수용한다.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도 궁금증이 생겼고, 이렇게 하다간 뭐 내 늙어 죽을 때까지 사전에 단어만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시간으로 또 가면 너무 확장될 것 같아서, 어, 일단 의식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 전에 지금 마음에서 지금 걸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감정까지 왔잖아. 근데 거기에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낀다고 했으니까, 자, 의지로 일단 잠깐 갔다가 방금 말한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 그래서 의지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1.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야, 또 마음이 나왔어. 이 심리에서는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 선택이나 내가 뭘 선택하거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이라. 기가 막히네. 이 사전적 의미에 모든 깨달음이 다 들어있네. 어쩜 이렇게 참 아름다울 수가, 완전할 수가. 물론 그렇게 또 안 보면 불완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참 기가 막히네. 어쨌든 심리 측면에서는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이다. 의지가. 자, 철학에서 보는 3번 의지에 대해서 철학.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욕구, 도덕적인 가치 평가의 원인도 된다.
이야, 내가 아까 의식을 또 살펴보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 의식이 나왔네.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욕구, 도덕적인 가치 평가의 원인도 된다. 예. 자, 일단 좀 욕심을 버리고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시 원래 살펴보고자 했던 의식으로 돌아왔어요. 의식의 사전적 의미 1.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야,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 이게 단순히 잔다, 깬다, 뭐 이런 의미의 깨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단순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경지에 가가지고 깨어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거 엄청난 거네. 의식이라는 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야. 이 의식이란 건.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명확하지. 우리는 뭐 진정한 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의식 자체가 이미 진정하네. 응? 완벽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 자, 두 번째, 이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 3. 불교에서는 의근에 기대어 대상을 인식, 추상하는 마음의 작용. 아하, 자, 예. 내가 웬만한 욕심을 안 부리는데 여기서 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인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가지. 인식의 사전적 의미 1.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2. 심리적 측면이야. 이 심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다. 3. 철학.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진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그것을 얻는 과정. 점점 확장되고 있네. 영혼이 궁금해서 단어를 알아봤다가 이거 뭐. 어쨌든 여기서 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 이게 또 포기하기가 힘든데 이러다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사전적 의미만 살펴봐야 돼. 자, 그럴 수 없으니까 욕심 버리고 몇 가지 단어만 더 살펴볼 건데 상상의 사전적 의미. 상상 1.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라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라 사물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경험하지 않은 거. 상상. 경험한 것을 상상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것도 상상 아닌가? 경험한 걸 상상한 건 상상으로 치지 않는 거지. 기억이나 뭐 이런 걸로 치는 거지. 경험했으니까. 상상은 사전적 의미로 말 그대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야 돼.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려. 그렇다고 막 신비스럽고 말도 안 되고 뭐 비현실적인 것만 상상이 아닌 거지. 내가 연애를 안 했는데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 실제로 나는. 그래, 연애를 한 상상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상상인 거지. 그러나 이미 연애를 한 사람이 연애를 한 상상을 한다 그건 이제 상상이 아닌 거지. 기억인 거지. 자,
2번은 심리에서는 뭐라고 상상을 설명하냐. 외부 자극에 의하지 않고 기억된 생각이나 새로운 심상을 떠올리는 일. 외부 자극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자극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억된 생각이나 혹은 아까 1번처럼 새로운 심상을 떠올리는 일. 그래서 재생적 상상과 창조적 상상이 있다, 이렇게 구현해요. 그러니까 2번만을 놓고 볼 때, 아까 1번만을 놓고 볼 때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려봅니까. 아까 경험한 것은 기억이고 경험하지 않은 것만 상상이라고 추론, 이렇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정의를 낼 수 있겠지만, 2번 심리 차원에서는 아까 말한 기억이라고 말한 거, 이미 경험한 것도 상상으로 치네. 상상으로 해당이 되네. 재생적 상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상상은 여기 심리 측에서는 창조적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히려 이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상에 가깝네요. 심리적인 측면, 외부 자극에 의하지 않고 기억된 생각이나 새로운 심상을 떠올리는 일, 재생적 상상과 창조적 상상이 있다. 다만 심리에서는 외부 자극이나 환경에 의하지 않는 기억이나 생각이어야 되네. 근데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생각이나 기억이 떠오를 수 있는데, 왜 근데 자극에 의하지 않아야 할까? 어렵네. 자극에 의해서도 기억된 생각이나 새로운 심상이 떠오를 수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한데? 어? 외부 자극에 의하지 않고. 외부 자극이라고 있으니까 내부 자극이라고 그럼 봐야 되겠네. 그럼 결국 어떤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그거에 의한 게 아니라 그 외부 자극 때문에 내부 자극이 일어나서 어떤 기억된 생각이나 새로운 심상이 떠올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내부 자극이 일어나는 거네. 내부 자극은 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부 자극이 일어나게끔 외부 자극이 어떤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또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자, 몇 가지 더 해. 뭐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그럼 심상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심상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일반적이라 하나만 가졌어. 문학에서는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되는 것. 멋지다. 하나 더 가졌네. 심리 쪽에서는 이전에 경험한 것이 마음속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상? 백두산을 머리에 그리는 경우 지각만큼 생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형태라든가 산꼭대기에 쌓인 눈 따위가 떠오른다. 이것이 백두산의 심성이다. 예를 들었네. 이전에 경험한 것이 마음속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상. 어쨌든 한 가지만 더 단어를 알아볼 건데, 아까 나왔던 지각이란 단어, 지각의 사전적 의미,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1번. 2.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3. 심리,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 또는 그런 작용. 그 작용의 결과로 지각체가 형성된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 영혼의 사전적 의미가 단순히 궁금했을 뿐인데, 지금 사실 욕심 같아서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평생이 걸리더라도 사전적 의미를 되씹고 고씹어 가지고 뭐 나름의 결판을 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지.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것도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면
건데 잠깐이 아니라 엄청나게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지금 글쎄 내가 가끔 뭐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언젠가도 굉장히 오래전 생각이 나네. 그때 한 20대였던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내가 그래도 컴퓨터로 자판을 안 두드리고 이렇게 손으로 지금 글씨를 쓰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지금 불과 며칠 안 돼서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타이핑이 빠르니까 타이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아무래도 타이핑이 더 빠르니까 근데 타이핑도 내 생각을 못 따라와 내 감정을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손으로 글씨 쓰니까 역시 이 손으로 쓰는 글씨는 뭔가 더 강력해. 뭐 타이핑보단 느릴 수도 있겠지만 설명하기 참 힘든 뭔가 더 강력한 게 있어. 그래서 당분간 손글씨를 계속 쓸 건데 그래서 20대 때도 그렇게 손글씨를 썼었는데 그러다가 단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빠져든 거야.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한 생각을 이제 하긴 했는데 나는 지금 뭔가 내 생각들을 글로 적는데 단어 때문에 3000% 빠진 거지. 근데 다시 또 3000%에서 또 3000% 빠졌네. 뭐냐? 지금이야 이렇게 인터넷도 잘 발달되고 있어. 인터넷에서 사전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두꺼운 그 사전은 또 얇잖아 종이가. 그 많은 양을 그 거기에 담아야 되니까 얇게 해가지고 엄청 장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얇아서 끝에가 잘 접혀요. 이, 이 끝에가 잘 말린다고 해서 조금씩. 근데 그게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피면 다 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많이 또 접히진 않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장난이 아니네. 이것만 하다가 나를 새고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단어 찾으러 갔다가 글을 쓰다가 내 생각들을 정리하다 글을 쓰다가 이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 이 단어를 써야 내 생각을 더 옮기는데 적합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단어를 찾다가 그 구겨진 걸 보고 그걸 피기 시작하는데 내가 단어를 찾으러는데 이걸 왜 피고 있지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날이 새도록 다 핀 거야.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중요하지 않지. 그 피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잘 어떻게 그때는 뭐 몰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행위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지금 오직 지금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글을 쓰고 있든 사전을 찾아 단어를 살펴보든 그걸 피든 결국 그 모든 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걸 핀 거야. 음, 이 얘기가 엉뚱한데 그러는데 지금 이거 내가 잠깐 보여주면은 글씨를 어떻게 요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빽빽거려. 보이나 잘 모르겠네. 지금 저쪽에도 가사를 쓴 게 있는데 이게
창작은 작곡은 안 하고 요즘 계속 글만 쓰네. 어쨌든 오늘도 약간 의지를 다지는 글들로 좀 대부분이 원래 지금 계속 100일째 다짐을 해서 지금 오늘이 51번째 날인데 이렇게 다짐의 글을 길게 썼으니 그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 썼다는 흔적을 남겼으니 오늘 이 영상으로 100번 쓴 것보다 더한 어떤 다짐을 하였으니 이미징을 하였고 이걸로 51번째 이미징을 이걸 아울러 한 것으로 감사해도 뭐 충분하지 뭐. 어쨌든 뭐 내용은 없어 지금. 그냥 단어 놀이냐? 뭐라고 해야 되니? 단어 가지치기냐? 아, 그렇다. 오늘 며칠이야? 24년 9월 26일 목요일 새벽이야. 단어 가지치기. 단어 놀이. 좀 멋지게 단어의 유희라고 하지 뭐. 오케이, 이상.